저는 이제 16년 차인데요. 교사 한 지 16년 차인데, 처음에 고등학생을 한 10년 정도 가르치다가, 고양시에 있는 고등학교 이제 되게 10년 가르치다가 이제 혁신학교 운동을 막 이제 교육청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막 할 때, 고양시도 혁신학교들이 좀 중학교 중심으로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한 5, 6년 전에 혁신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고 중학교로 이렇게 왔어요. 일산중학교에 올해 한 5, 6년째, 6년 차에 접어들려서 중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대학이인데, 제가 예전에 학부모 강의할 때 했던 건데,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드라마, 그러니까 영화인데, 그 영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제가 틀어도 되는데, 고등학교인데 애들이, 그러니까 각 반에 사고 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두 명, 그 아이가 각 반의 수업을 막 되게 방해를 하니까 학교에서 얘네들을 모았어, 따로. 일반에서 제일 사고 치는 애 이렇게 빼고 해서 어디 무슨 창고 같은 그런 구석진 창고 같은 데다가 걔네들만 모아놨어.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제일 가장 힘이 없는 기간제 교사, 강사 비슷한 기간제 교사에게 그 반을 맡겨버린 거예요. 네가 해. 근데 이제 이 기간제 교사가 와서 애들이랑 뭘 해보려고 하는데 되게 열이 있고 막 열정 있는 교사인데 뭘 해보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겠어요? 뻔하게 음악을 하죠. 그렇지. 전 세계 공통으로 그런 음악을, 그러니까 합창 비슷한 그런 걸 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제 잠깐 중간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얘네들이 이런 상태로 있어요. 이제 불려가는 장면. 이제 이런 상태로 있어요. 이러고 있고. 정희주 선생님. 소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네. 쟤들 제정신도 아니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입니다. 선생님한테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애들 학교에 있는 동안 사고나 치지 않게 해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정훈이 족골통이다. 조성아부터 잡으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 애들 방해하지 않게 너는 잘 그냥 간수처럼 지키라 라는 의미로 이제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아까 주인공이잖아요. 굉장히 막 열의에 넘치잖아요. 그럼 얘들 데리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악회를 데려가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길게 볼게요. 한번 볼게요. 예. 친구예요, 친구. 안녕하세요. 야! 일단 인사해. 자기 반 애들. 오늘 공연 보여주십니다. 안녕. 인사. 안녕. 인사 안 하죠, 당연히? 네. 안녕. 그렇게 인사 많이 할 필요 없어. 앞으로 자주 볼 텐데. 자주? 왜? 야! 가자. 진짜 일생일대의 소원이다. 너 저번에 공연 보여달라고 할 때부터 소원이라 그랬다, 정유진. 언니, 애들이 나한테 노래를 배워봐.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게 노래겠냐? 근데 아까 애들 보니까 완전 무섭더라. 전에 귀엽다고 한 말 취소. 퇴퇴. 아니야, 그래도 걔네가 자세히 보면 착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어? 있겠지. 내가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자, 다 받았지? 분위기 왜 그래? 이거 간단하고 아주 유명한 거니까 그냥 가볍게 불러보자. 오케이? 자, 선생님이 1, 2 하면 하는 거야. 자, 준비. 1, 2, now. 왜? 어렵나? 그러면 야! 그럼 네가 가사 말고
오케이, 할 수 있지? 자, 하자. 시작. 원, 투. 다시 한 번. 원, 투. 아, 씨발.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어? 유진아, 아니 저기, 유진쌤, 얘 이름 뭐야? 얘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어디가? 패스.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뭐 시켜서 화가 나서? 응? 말해줘. 정확하게 말 안 해주면 몰라. 나만 모르나? 아무도 몰라. 쪽팔려서요. 뭐가? 저거 볼 줄 몰라요. 뭐? 악보? 배운 적 없어요. 알았어. 끝이에요? 뭐가?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다 배운 거잖아. 이걸 안 배웠을 리가 없잖아. 악보도 볼 줄 모르냐 멍청아? 너 수업 시간에 뭐 했냐? 어릴 때 피아노 학원도 안 다녔냐? 이런 말 안 해요? 안 해. 대신 앞으론 네가 왜 그러는지, 무슨 생각인지, 뭐가 좋고 싫은지는 꼭 말해줬으면 좋겠다. 꼭. 여기까지만 보여줄게요. 저는 이제 이 장면이 이렇게 공차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선생님들한테 비폭력 대화를 가르쳐줄 때 이 장면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폭력적인 말이 욕하고 그런 게 폭력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걸 많이 쓰는데 어제 밤에 막 준비를 하다가 이 앞에 장면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앞에 장면이 그거죠. 이제 친구가 음악을 하는 친구가 와서 가르쳐서 되게 그 친구도 되게 고마운 친구잖아요. 자기가 와서 재능으로 막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데 애들이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자세로 앉아 있을 때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멘탈이 좀 잘 케어가 되려면 애들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잘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누구라도 다 겪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앞에도 좀 길게 보여드렸어요. 방금 영상을 참 죄송해요. 제가 이런 방금 여기서부터 할게요. 방금 영상 보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교육이 끝나면 학교로 가시죠. 학교든 어디든 가서 수업을 하시죠. 네, 이 연수가 이수가 되면은 왜 웃으세요? 저 작년에 우리 학교에도 저 뒤에 계신 김재현 선생님 오셨거든요. 작년에 12월 말에 중3 학생들이 이제 알바를 막 시작하고 하는 학생들이니까 12월 달에 이제 입시가 다 끝나면 그때 반별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뭐 알바 교육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잠깐 들어와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거랑 또 다른 낯설고 어려움, 힘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애들이 되게 잘 들어주는 면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렇게 낯설어하고 배척하고 혹은 아예 안 듣고
고등학교는 훨씬 심할걸요?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대화하는 스킬 같은 거를 알려드릴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청소년은 자, 막 이런 거 있죠. 인기 강사처럼 여러분 중2병 아시죠? 뭐 북한군도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중학생이나 청소년들은 이런 현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스킬을 가르쳐 드리는 게 맞을까 하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교육이고, 어떤 청소년이나 누군가를 대상화해서 이런 상태니까 얘네들한테 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는 우리 전체의 노동인권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면 가서 수업을 할 때 서로 학생들도 선생님도 좀 다치지 않고 마음 다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지를 같이 그냥 지금 연구에 나눠보는 자리, 그런 자리로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볼게요. 조금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이렇게 어떤 단어나 그런 것들을 앞에서 써서 붙이면은요, 얘를 비슷한 거 묶을 거예요. 이게 이제 교육 요즘에 한 유행하는 그런 수업 방식 중 게시판 토론이라는 거.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 예전에는 일부 말 많은 애들이 두세 명이 막 얘기하고 그냥 토론했다 이렇게 끝나는데 요즘에는 모두가 한마디씩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그랗게 앉아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씩 이렇게 단어를 써내시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그거 정리하고 또 묶어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로 모으기가 쉬워요. 은어 준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여기 언어 줄임말, 이게 긴장되시죠? 그 다음에 무관심, 집중이 안 될 때 무관식, 침묵, 뭘 물어도 부정적인 대답, 공감대용성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무관심, 침묵. 그 다음에 집중이 안 될 때도 이건 좀 뺄까요? 뭘 물어도 부정적인 대답.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 네, 완전, 네, 그렇죠.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있으면, 그렇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까봐 그거는 좀 부담스럽죠. 이쪽으로 좀 빼놓을게요. 자, 그러면 언어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요, 우리? 걱정되네요. 물론 해결을 못해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마음에 좀 안정을 찾자 이거죠. 요거 쓰신 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죠. 네, 손 들어주세요. 연세 없어 보이시는데? 아니고. 연세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언어가 좀 걱정되세요? 줄임말이랑 요즘에는 모음을 안 쓰고 자음만으로 그쵸.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국어적인 언어적인 문제가 딸려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못 알아보고 또 나름 우리 학교에서 제가 제일 그래도 애들이랑 막 같이 페이스북도 하고 막 인스타 온오프라인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세탁선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꽤 많아요. 네, 그리고 100%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기들끼리도 이걸 많이 하는 애가 있고 하는 애가 있어요. 나보다 더 올드한 애도 있어요. 그쵸? 저 오늘 우리 2학년 3반에 가서 과학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아이 핸드폰을 보니까 플레이리스트에 노사연 만남, 하얀 천문이 온다고요. 뭐 이런 노래들만 자꾸 그러니까 애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있는 거죠. 그쵸? 만약에 내가 모르는 말이 애들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해. 어때요? 물어보면 되죠. 그게 이제 내가 수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면은 수업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인데 나는 모르고 애들끼리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물어보면 되잖아. 솔직하게. 그러면 아이들이 저 선생님은 시대에 떨어지는 학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괜찮겠죠? 되게 젊어 보이시는 거예요. 청소년. 청소년이죠.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줄임말을 이해 못하거나 모르는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차이인 거지. 나 혼자 이렇게 벽을 치고 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죠. 네. 그 청소년들 중에서도 저보다 아이돌 모르는 애들도 되게 많고요. 그거를 다 알아야지만 내가 얘네들이랑 교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모르면, 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서로 아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SNS들 하세요? 그 정도 공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 은어나 준말 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선생님들 그 경력 적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되게 꼰대 같은 선생님들이 자주 겪는 건데 내가 이제 칠판에 뭘 필기를 막 해요. 그럼 애들이 뒤에서 막 웃어. 기분이 괜히 나빠. 이렇게 적는데 막 웃어. 뭐야? 그럼 가만히 있어요. 또 막 적어. 웃어. 아시죠? 그러면 얼굴이 막 화끈 걸 도대체 무엇의 문제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99.999%는요 저 때문에 웃는 게 아니에요. 네, 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얘네들한테 웃음을 줄 만큼의 네. 아웃 오브 안중. 그러니까 제가 저 때문에 웃는다는 그런 착각을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근데 뭔가 수업을 방해할 만큼 크게 웃는 뭐 어떤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화를 낼 게 아니라. 괜히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리니까 웃지마, 왜 웃어?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나 때문에 웃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황을 객관화시켜 보시면 돼요. 무관심,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네요. 친구 무관심, 이거 어떡하지? 그쵸? 뭘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물어보시려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저도 알고 있어요. 확실한? 뭐래요? 먹을 거 준비해. 애들은 먹을 거 환장하니까. 그게 원숭이나 뭐 이런 사람 유인원들을 다루는 방법인데 교육학적으로는 행동주의 교육이라고 해요. 뭐냐면 뭘 주면 반응하는 그런 거. 근데 이제 이게 되게 간단해요. 학원에서 많이 사용해요. 성적을 얼마 올리면 피자 파티를 할게. 애들이 거기 굉장히 길들여져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쭉 길들여져 있어요. 이 길을 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인간은 인간으로 다뤄야죠. 원숭이로 다루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게 효과가 있어요. 2시간 할 때는 써먹으시라고 살짝 이렇게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으로 다룰 때 내가 너한테 뭔가를 주기 때문에 너는 하는 거다. 너무 슬프잖아요. 마이쮸를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정말 진짜 1도 관심을 없는데 좀 들어가지고 억지로 대답을 해주는 이 아이들도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방법은 너무 급할 때는 쓰셔도 돼요. 저도 사실은 부끄럽지만 여기 혁신학교 오기 전에는 백신고등학교라고 조금 공부를 조금 애들이 열심히 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소위 잘 나가는 그 이과반의 그 선생님이었는데 애들이 1등급 맞게 내가 너 1등급 맞게 해줄게. 애들을 그렇게 등급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때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 그 방법에서 이렇게 마이쮸 가방이 있어요. 마이쮸 가방이 있고 자 이거는 몇 번일까요? 기억 나실까요? 3번 정답 탁 던지고 막 이러고 돌고래들이 왜 맞추면 막탁 던지는 것처럼 그러면 애들이 막 되게 열광을 하고요. 실제로 문제를 되게 많이 풀고 열심히 풀어요. 실제로 졸업한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지구가 이런 게 막 두세 마씩 생기기 어렵거든요. 그 막 만들어요.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물을 빼고 혁신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토론하고 조금 어렵지만 우리 더디 가자. 우리는 배움은 스스로 원할 때 높아지는 거야. 뭐 아는 것보다는 방법이 중요해. 뭐 이렇게 지금 더디게 살고 있으니까 속은 좀 터져요. 과거로 막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학생을 나보다 좀 낮은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존중하면서 가는 방법으로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내 진정성을 이 학생들이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아까 자신있게 얘기하셨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침묵?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방법 혹시 있을까요? 잘생기고 애들이 예쁜데. 맞아요. 잘생기거나 이쁘면 돼요. 그때 저희 통일교육인가 하는데 또 강사분들이 저희 학교에 한 6반 있는데 6분이 오시잖아요. 한 반에 한 명씩 들어가는데 남자분이 오시는 반 애들은 막 죽을 상해요. 왜 우리 반은 남자 선생님이냐 막 이런 남자 애들이 막 되게 괴로워하고 막 그랬어요. 잘생기거나 이쁘면 되죠. 그럼 화장을 좀 잘하고 살을 좀 해가지고 뭐 저는 뭐 이제까지 괜찮았어요. 잘생기거나 이쁜 그런 범죄에 괜찮았는데 무관심. 근데 이렇게 당연히 무관심일 수도 있지 않나요? 여기에는 지금 이거를 되게 잘하고 싶으셔서 정말 구리에서 성남에서 버스 타고 오셔서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초롱초롱을 보여주시는데 집에서 엄마가 여기 안 가면 용돈 없어 빨리 가 해서 왔어. 당연히 무관심이죠. 우리 잘 되든 말든. 학생들이 자기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들어요. 평소에 아무리 자던 애들도 내가 어제 저기 어디 가가지고 알바를 했는데 돈을 좀 덜 받았어. 약간 억울하고 찝찝해. 근데 오늘 와서 해준다. 그럼 걔는 들어요. 무관심인 애들도 있죠. 그 인정해주면 안 되나? 저도 그게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다 성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애들이 뭐 1등급이나 2등급을 받고 싶은 애들이 수업을 들으니까 그 아이들의 요구와 나의 수업이 잘 맞아떨어져서 되게 잘 될 때가 있었는데 중학교에 오니까 중학생들은 막 그렇게까지 막 성적에 연연하거나 막 그러지 않거든요. 여긴 평준화 지역이라서. 근데 열심히 안 듣는 게 처음에는 내 잘못인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왜 대답을 안 하지? 왜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하지? 내가 못 가르치나? 역시나 그 방법을 썼어야 됐어. 막 이런 거. 근데 무관심일 수도 있고 관심이 없거나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내가 인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욕심이죠. 30명이 딱 앉아 있는데 제가 2시간 강의를 하러 왔어요. 그 노동인권에 대해서. 근데 30명이 내 강의를 2시간 동안 초롱초롱 듣고 있는 건 욕심 아닌가요? 막 대답도 잘하고. 그쵸. 그래서 무관심이거나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만 있으면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고요. 못하는 상황이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인정하고 가시면 되고요. 아까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막 설명을 할 때 뭘까요? 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요. 그냥 포스트잇을 조용히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단어를 써보세요 라고 해서 싹 거두면 돼요. 학생들마다 대답을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열심히 듣고는 있지만. 근데 그런 애들이 무관심이 아닌데 나는 대답이 안 나오니까 애들이 침묵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중간중간에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꼭 말을 못하거나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민주시민 뭐 교육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패스를 할 수 있는 자유를 꼭 주잖아요. 그런 것도. 포스트잇을 주는데 방금 10분 동안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단어 있으면 하나씩만 써줘. 근데 정말 없으면 안 써도 돼.
이런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써와요. 한 50%는 쓸걸요? 그럼 그거 50%를 성공한 거죠. 걱정 마시고 무관심.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뭐라고 제 말을 다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되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이거는 약간의 스킬인데 일반 교사들이 되게 꼰대 같거든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들 학교 다녀보셨지만. 그래서 일반 교사들보다 조금만 더 나를 존중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은 10분만 해도 마음을 열기도 하고 그래요. 고등학생은 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떠나온 지 한 6년 돼가지고 잘 모르기는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자기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거든요. 그 방과 후 학교 애프터스쿨의 삶이 굉장히 주요한 삶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진짜 정말 피곤해서 수면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정해주면 돼요. 작은 애를 굳이 깨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필요할 때는 그 친구들도 들을 수 있죠. 이따가 좀 나머지 좀 하고요. 이 집중 안 될 때는 집중이죠. 안 보이시죠? 혹시 이거 집중을 어떤 의미로 쓰신 거예요? 떠들 때? 아, 소란스러울 때. 저 이런 얘기 이철기 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번에 통일교육하러 왔다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한 2시간짜리 통일교육 하는 강사분인데 애 하나 쫓아내셨어요. 너 나가. 너무 떠드는 거야. 너 나가. 아니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너무 심할 때는 이제 분리도 좀 필요하긴 한데 많이 참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떠들거나 집중을 안 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조용히 기다려주면 집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기다리면 애들이 막 인터넷 하다가 유튜브나 조용히 하면 진짜 그냥 조용히 해 이렇게 해서 그게 조금 제가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어느 초중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네. 그러니까 또 그런데 아무 조금이라도 나이가 들어서 눈치 보는 애들은 야, 이런 거 강사가 조용히 하면 애들이 그러니까 아무 말 알아 잘할 때 딱 있으면 예. 좀 지나면 좀 지나면 가장 꺼져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근데 저도 사실은 그 방법을 써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 쓰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면 10분 막 15분 걸릴 것 같죠. 한 2분? 1분 30초? 이 정도만 좀 침묵해도 괜찮아져요. 그럴 때 이제 침묵만 해서 괜찮아져서 다시 하는데 10분 만에 또 그래요. 그럼 또 1분 기다려. 또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도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의 조금 더 조용히 했을 때 고맙다고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요. 뒤에서 끄덕여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조용히 했을 때 제일 이제 좀 많이 떠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름을 모르니까 영중이라고 부르면 안 되니까 여기 앞에 초롱초롱한 남학생 조용히 해줘서 너무 고마워. 덕분에 내가 다음 진행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심으로. 아니, 스킬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냥 고맙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안 나아질 수도 있어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죠. 뭐.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뭐 할 수 없죠. 뭐 한 번 망할 수도 있죠. 뭐. 그쵸. 그 다음에 뭘 물어도 부정적인 대답이나 부정적인 대답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거는 뭐 이거잖아요 라고 하면 아닌 것 같던데요? 우리 삼촌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고요. 근데 일부 중학생 중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사실은 걔가 그러는 거는 늘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2시간 짧은 시간에 실갱이 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애들이 걔가 그러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그냥
나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멘탈이 파괴가 안 돼요. 그냥 그 아이의 화법이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저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애들이 생각보다 저를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욕심이 지나치시다. 2시간 만에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려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뒤에 연수 끝나고 나면 이제 뭐 교환이나 이런 거 열심히 하실 텐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작년에 저희 학교에 이제 강사분들이 여러 종류의 수업을 강사분들이 다 따로따로 오셨었거든요. 통일교육도 있었고, 여기 노동인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리드미라고 왜 사람도서관에서도 한 번 왔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반응은 사람도서관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뭐냐면, 한 명의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어서 이제 학생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육아휴직을 한 아빠, 그러면 애들 그거 신청한 애들이랑 대화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우리 학교 교사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강사분들이 하는 수업 중에 왜 이게 제일 인기가 많지 했더니 보니까 되게 젊으신 분들이 왔는데 아이들이랑 SNS 소통을 그 다음에도 계속 해요. 그걸 잘하더라고, 그런 거를. 그래서 애들이 수업을 들었어. 그런데 이 선생님이랑 페이북 친구를 맺은 거예요. 그럼 계속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감대 형성은 1시간 정도 오프라인으로 1~2시간 강의를 하시면 우리는 또 이 아이들이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노동 현장의 노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강의를 할 거니까 아까 송 의원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랬을 때 나는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 정도로 심어주시면 돼요. 그런 SNS나 이런 것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어. 뭐 그런 식으로 공감대 형성을 가는 길을 맺으시면 되지 않을까.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시지 말라고 얘기하면 돼요. 네. 제가 아는 분은 말씀할 뭔가 미션을 드린대요. 아, 그래도 돼요. 네, 그 CT 애들 하나 어떤 활동에 뭔가 구체적으로 뭐 사진 찍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약간 같이 참여하게 이렇게 감시자적으로 앉아있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손으로 이렇게 뛸 수 있게 그러네요. 예. 아, 감사해요. 근데 솔직히 담임선생님 입장에는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쉬고 싶죠. 강사분이 와서 우리가 내 수업을 해준다는데. 근데 진짜 특이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이 사회에도. 굳이 그거를, 왜냐하면 이제 관리자,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또 임장이라는 임장을 안 하면 또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눈맞게 나지 않으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미션 해도 되고. 근데 왜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이거 쓰신 분 물어봐야 되나? 전데요. 응.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뭐 학생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데 좀 제3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감시자라는 거.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고 싶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그렇죠. 학생들과 같은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은 담임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모르시거든요. 저는 하나의 교사로서 교사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교사들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만 알지 이 사람들은 되게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희 학교에 오면 쉬실 분은 쉬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들어가서 같이 배우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담임 선생님도 몰라요. 다 몰라요. 되게 문외한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배운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선생님이 되는 시험에도 이런 거를 자격 요건으로 갖춰야 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해주지만 나는 선생님들한테도 해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시고 그런 약간 선생님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있는 교사로서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1도 몰라요.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제가 잘 몰라서 요즘에 고등학교를 안 가서 요즘에 제가 특성화고 선생님들이랑 같이 교사 모임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노동인권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특성화고 선생님들한테 학생들 노동인권 좀 열심히 좀 우리 운동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에 들리는 반응이 되게 좋은데 사실 우리도 되게 지쳐있어. 애들이 무관심, 침묵 이런 것도 있지만요. 선생님들한테 되게 욕도 많이 하거든요. 네, 물론 특성화고라고 싸잡아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일상적으로 선생님들도 잘못을 해요. 그 쌍방이에요. 거의. 야, 막 자는 애 막 깨워. 야, 누나, 뭐 하는 거야? 막 깨워. 에이씨, 하고 일어나거든요.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면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애들이 너무 심각해. 얘네들한테 뭘 해줘도 다 이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특성화고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지쳐있고 특히 고등학교도 좀 그래요. 고등학교도 입시와 상관없는 그런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런 애들은 학교에 그냥 점찍으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상처 되게 많이 받고 되게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오시는 강사분들이 나한테만 그런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건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활력을 막 학생들이 찾으면서 그때그때 어떤 수업이나 이런 거에 되게 충실하게 같이 호흡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지는 현재도 부끄럽지만 현재도 잘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못해서 애들이 안 듣는 게 아니다 라고 인식하고 가시면 돼요. 걱정되는 거를 조금 해결은 아니지만 같이 걱정을 나누고 네. 저기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제 학생들 중에 좀 열의가 과도해가지고 그쵸. 막 질문을 막 하는데 좀 막 이렇게 맥락도 좀 벗어나고 그런 질문을 계속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일 겪어보셨어요? 학교 다닌 지 졸업한 지 얼마 안 하셨죠? 그런 애 있죠? 본인이 그런 애? 있어요. 아니, 지가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찾아보면 되지. 굳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준비한 건 이만큼 있는데 얘한테 쩔쩔 계속 매달려서 대답해 주느라고 시간을 계속 낭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는 일정으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그 이상의 시간 내에 넘어가게 되면 기타같이 얘기를 나도 찾아보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를 해야 되니까 그 이상의 질문이 이거 끝나고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그래서 조금 왜냐면 강의를 하는 여러 명을 대상인데 그 한 명한테만 들었고 다른 풀어주고 그렇게 주고 몇 개를 받아주니까 그 이상의 과정을 강사단 교육이 끝나시면 이렇게 카톡방을 만드셔가지고요 Q&A 형식으로 하시면 알아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누군가가 이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런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어도 제가 대답을 잘 못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 지금 되게 짧은데 실습은 못할 것 같고요. 잠깐 비폭력 대화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학생들이랑 대화할 때 제가 학생들이랑 대화할 때 굉장히 교사로서 안 싸우게 된 어떤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비폭력 대화를 살짝만 소개하고요. 요 소개만 했다고 해서 이제 다 완벽하게 익히시진 못하겠지만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인간관, 철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가져왔어요. 앞에 보시면 MVC라고 줄여서 얘기하고요. 이 인간관이 굉장히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인간의 본성은 누구의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할 때 기쁨을 느낀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아저씨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셜 로젠버그라는 아저씨가 창시를 한 건데, 제가 이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나서요, 정말 박근혜까지는 좀 어떻게 못하겠고, 우리 교장 선생님은 사실 연민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이 되게 심각한 사람인데, 그 나이에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가진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짓밟으면서 경쟁에서 이겨서 올라가신 분인데, 이거를 하게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연민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꼭 부부관계 안 좋으시면 한번 나의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한 번쯤 공부를 좀 깊게 하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된다. 네, 그런 하고 싶고요. 이제 여기 모델 두 가지 측면인데, 표현을 진솔하게 하고 공감적으로 경청을 해주는 게 잘 듣고 잘 말하자거든요. 근데 아까 그 Q&A에서 그 대답해주신 선생님이 하는 방식이 다 폭력 대화의 방식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2시간 동안 이 분량을 해야 되는데 너가 질문한 걸 계속 대답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돼.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이 이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을게? 이렇게 그냥 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는 딱 4개의 요소가 있는데, 이 4개만 잘 좀 생각하셔서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보고 화내셨다 그랬죠? 이재희 선생님. 네, 이거 이런 게 있어 막 그랬죠.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외국어처럼 열심히 좀 공부해야 되긴 하는데,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하시면 돼요. 빠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교실에서 벌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거나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관찰이거든요.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예를 들면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또 교사벽에 도져가지고 문제 풀려고 그래요. 관찰과 평가를 구분해보세요. 자, 너희만 집중력이 떨어지는구나. 저번에 저기 무슨 땡땡고등학교 애들은 진짜 잘 들었는데 니네 학교는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내가 아이들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복장이 학생답지 못하네. 이런 거 하진 않으시죠? 평가. 나는 짝꿍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하는 말 들었어요. 이거는 잘하시네요. 혹시 이거 해보실 분 야, 이 새끼야라고 말을 들었어요. 행실이 모범적이고 수학과로 전교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이거 평가죠. 근데 이거 되게 좋은 말 같잖아, 이런 거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말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되게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말을 들어도 나는 공부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교 1, 2등 하는데 이번에 2등해서 너무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의 경우는 이게 되게 압박으로 들려요.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차라리 야, 이 새끼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어떤 친구가 나에 대한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쌤 진짜 짜증나. 이랬어.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하니? 그런 나쁜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되게 착하게. 그럼 나쁜 말을 하면 어떡하니? 근데 이것도 평가해요. 저 학생이 저 선생님이 정말 짜증나 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 속상하다 라고 하는 게 훨씬 효과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어떡하니? 그런 나쁜 말 이거보다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하는, 진솔하게. 속상하다. 그런 말을 들으니 속상하다.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평가를 그대로 해주면요, 학생들이요, 그 다음 단계로 개기는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 선생님 짜증나라고 말하는 거는 팩트거든요. 근데 팩트를 그대로 얘기해주면 돼요. 그럼 나쁜 말을 하면 어떡하니?
난 나쁜 말 아닌데? 저 나쁜 말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이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쟁의 어떤 작은 꼬투리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관찰한 걸 그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좋은 관찰도 좋은 관찰 그대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좋은, 너네 너무 잘해 이거보다는요, 고개를 3번이나 끄덕여줘서 너무 고마워, 이게 훨씬 좋은 학생들에게 진솔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너네만 너무 열심히 들어줘서 고마워 이것도 좋지만 이렇게 고개 끄덕이는 것 때문에 내가 되게 기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수업할 때 학생들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관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느낌을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느낌이라는 거는 길게 얘기하면 엄청 긴데 짧게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거. 누군가가 저기 뒤에서 나에게 되게 못생겼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 막 가슴이 뛰어. 너무 짜증나서. 이런 게 이제 저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느낌은 내가 어떤 되게 다양한 종류의 느낌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느낌 무슨 느낌 있냐고 얘기해보면 딱 3가지 나와요. 좋다, 싫다, 짜증나. 더 있어요? 제가 이제 진솔한 표현을 할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낌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씩 선물로 드릴게요. 300원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네네네네. 하나씩 드릴게요. 통일대화. 여기 왼쪽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느낌말 목록에 되게 많죠? 네, 저는 3월달에 애들이랑 이걸로 수업도 가끔 할 때 느낌말 목록으로 스피드 퀴즈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할 때 애들이 나오는 스피드 퀴즈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느낌말 목록 딱 나오면 여기서 설명하면은 이게 맞히는 거 하는데 100% 뭐 이런 거죠. 흥분된 이런 게 나온다. 야동 볼 때.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굉장히 많은 느낌말이 있고요. 이 느낌말을 자유자재로 쓰시면 내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떠세요, 지금 느낌? 든든해요. 든든해요? 네, 또. 뿌듯해요. 감사해요. 요거를 잘 사용하실 때, 수업을 하실 때 혹시나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수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서클이라고 해서 요즘에 많이 하는 방법인데, 한 명씩 이렇게 체크인, 체크아웃처럼 시작할 때, 왜 인디언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수업 그런 많이 쓰거든요. 할 때 체크인, 체크아웃을 이 방법으로 해서 써도 돼요. 자, 오늘 수업을 다 들었어요. 다 들으셨죠? 그러면 끝날 때 여기 있는 느낌 중에 하나를 고르셔도 되고요. 새로 만드셔도 되는데 이 수업이 어땠는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하고 마무리를 하셔도 돼요. 그럼 뭐 든든한, 뿌듯한 이런 거 나오면 되게 기분 좋죠. 근데 막막한 이런 게 나오기도 해요. 들으니까 더 막막해 막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느낌말 목록은 내 몸이, 내 마음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린 종종 이제 느낌이랑 생각을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3개 중에 3개의 문장이 있어요. 3개 중에 느낌이 아닌 것이 있어요. 무시당한 것 같아. 느낌일까요?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이건 생각이에요. 그쵸? 네가 인사를 안 하니까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은, 무시당했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내가 되게 친하게 지낸다는 학생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쌩 하고 갔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서운해. 그러면 다음에 영중이를 다시 만났을 때, 영중아 너 어제 화장실에서 나 지나갈 때 인사할 줄 알았는데 그냥 지나가서 되게 서운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지나가서 난 무시당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얘는 억울하죠. 자기는 무시는 안 했는데. 그냥 바빠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침에 했는데 지금 또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아리까리함에 그냥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생각하는 거와 느낌이 좀 다르다.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이게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떤 착각인데요. 애들이 떠들면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근데 애들은 선생님을 존중하는데도 떠들 수 있거든요. 존중은 존중이고 내가 지금 친구랑 아까 하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얘기할 때 좀 집중을 시키거나 할 때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관찰을 얘기하고 선생님이 좀 어떻게 되게 난감해. 수업은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내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문제는 난감한 이런 단어를 애들이 모른다는 거죠. 고등학생은 모르는데 중학생들은 단어를 많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업하실 때 안심이 된다. 그런 거. 이런 거 중간중간에 사용하시면 되게 애들도 잘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되게 웃으면서 끄덕끄덕해주니까 내가 왠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안심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MVC 모의의 4단계는 이제 3번은 욕구라는 거거든요. 관찰, 느낌, 욕구라는 거는 이게 되게 좀 야한가? 욕구라고 하니까. 욕구 되게 나쁜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거고요.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예요. 여기에 아침에 한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여기에 앉아서 이 지루함을 견뎌내고 있는 이유도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미없는 일을 감내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은 어떤 욕구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 행동은 나는 왜 여기도 있어요. 보시면 살짝 배우고자 하는 욕구. 배우고자 하는 욕구. 저는 왜 오늘 오후 수업을 다 앞뒤로 당겨서 어제랑 금요일에 막 생고생을 하고 조퇴를 하고 왔거든요. 당겨서 미리 바꿔갖고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그럼 왜 여기 왔을까? 기억? 그 다음에 신뢰? 여기 관계자분과의 신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되게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저 김재환 선생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물론 하나의 행동에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 욕구를 잘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욕구를 잘 들여다보시면 사실은 별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학생들이 1시간 내내 자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자요. 얘는 수면의 욕구가 있구나 라고 인정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그 자신에게는 어떤 배움보다는 수면의 욕구가 더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떠들고자 하는 막 이상한 질문을 아까 막 계속하는 좀 약간 픽트가 어긋나는 질문을 계속하는 그런 친구는 어떤 관심을 좀 받고 싶은가? 그러면은 충분히 관심을 주면 그 욕구를 좀 해결해주면, 충족시켜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욕구도 보살펴보고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의 욕구가 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가 훨씬 더 진솔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막 다 해결되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저는 이제 이게 저한테 되게 큰 자극이 오는 말이에요. MVC에서는 자극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지나가다가 선생님 과학 너무 재미없어요 이러고 그냥 가요.
아, 저 아이는 표현의 욕구가 참 있구나. 자기 표현 참 솔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욱하는 도대체 뭐 얼마나 재미가 없길래 그렇게까지 막 다른 선생님도 듣는데 과학이 재미없다고 막 재미없다고보다 어려워라고 많이 얘기는 하는데 이런 일 여러분들도 겪으실 수 있잖아요. 재미없어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좀 화끈거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화끈거리지 않으려면, 아니 화끈거리더라도 재빨리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려면은요, 욕구 찾기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욕구 찾기 연습을 할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답이 없구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내 느낌은 뭐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생님 방금 하신 거 되게 재미없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충격. 충격적인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느낌이 들죠? 네? 상처받아. 참담하죠? 참담하죠? 속상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서운하죠? 미안하다는 건 사실 약간 생각인데 당혹스럽죠?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죠? 억울하기도 하죠? 맞아요. 선생님 방금 하는 수업 되게 재미없었어요 라고 하면은 지금 그리고 막 주눅도 들고 막 신경도 되게 쓰이고 좀 염려도 되고 조바심도 나고 한두 개가 아니네요. 그러면 내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나한테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뭘 잘하고 싶어요? 잘해서 뭘 하고 싶은데? 학생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나한테 있구나, 수업을 하면서. 또요? 소통을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소통이 안 됐다 싶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게 좀 서글픈 거죠. 슬프고. 그쵸?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재미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되게 서글프고 화나고 참담하기도 하는데 이 참담함의 원인은 저 말을 하는 저 학생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은 내 안의 욕구 때문에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서글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이나 그 이야기라는 학생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내 탓으로 돌리자는 건 아니고요. 내 안에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자극이 오지 않아요. 나는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그게 좀 충족이 안 돼서 지금 되게 슬프구나, 내가 마음이. 그걸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 헤매시면 돼요. 좀 그러면은 학생들이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의 방법을 다음에 좀 해봐야겠다. 할 수 없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아져요. 여기 부부싸움 하실 만한 분이 별로 없구나. 막 누군가가 나에게 자극이 되는 말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는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충족이 안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화를 좀 덜 내게 돼요. 재빨리 알아차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혼자 앉아 있는데 나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욕구가 다 다르거든요. 욕구가 되게 다른데 그 다른 욕구는 만약에 친밀함이나 관계나 관심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말을 거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좀 슬프겠죠. 아니면 외롭거나 그렇겠죠. 네. 근데 내 욕구가 만약에 휴식이나 홀가분함이랑 나 혼자 앉아있는데 아무도 말 안 걸어. 신나겠죠. 네, 다행이고, 그쵸? 이런 상황은 같아도 그 사람의 욕구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계속
침묵하거나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자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런 애들 많거든요. 차라리 잠이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잠도 안 오는 상태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은 수업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욕구가 만약에 관심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깨워줘야죠. 근데 이 아이의 욕구는 정말 수면이다 라고 하면은 굳이 깨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 진솔하게 들으면 얘의 욕구가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시간이 핸드폰을 요건 할까? 여러분 핸드폰을 뺏지는 않으실 거죠? 학생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거 많이 압수야 이러면서 막 수업 시간에 핸드폰 아마 학교 나가시면 침묵하는 애들도 많은데 핸드폰 하는 애들도 많을걸요? 네. 핸드폰을 안 빼나? 중학교는 많이 제출해요. 근데 고등학교는 제출 안 해요. 고양시는 그래요. 그냥 규칙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뭐 압수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생활 규칙에. 그래서 그렇지만 몰래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과의 싸움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이런 말 부끄럽지만 우리 옛날에는 친구들이 할 얘기 있을 때는 쪽지 써갖고 야 전달 이렇게 했죠. 요새 다 카톡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핸드폰을 실제로 이제 강 선생님도 오셔 수업하다가 너무 심각하게 하는 애가 있으면 막 뺏기도 하고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내가 핸드폰을 혹시나 압수를 했어. 얘가 너무 심해서 이번 시간 끝나줄게. 너가 너무 안 들어. 근데 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욕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아이에게 핸드폰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핸드폰은 굉장히 예민해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핸드폰 압수 한번 하다가 18클럽에 가입했어요. 18 이야기 소리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인데요. 부탁은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결 부탁은 제가 방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전달되는지 궁금해서 이게 잘 연결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부탁이에요. 다시 제가 방금 한 말 혹시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강재현 선생님 되게 열심히 들으신 것 같은데 강재현 선생님이 들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저 뒤에 앉은 이재희 선생님 혹시 이재희 선생님까지는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 재현 선생님이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는 게 마지막으로 형성평가보다도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야기 들은 거를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서로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거. 연결 부탁할 때는 이걸 좀 쓰셔도 되고 행동 부탁은 그런 거죠. 핸드폰을 좀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부탁을 해야 돼. 행동은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핸드폰, 펜을 지금 딱 쓰고 있는 걸 다 멈추고 딱 이렇게 차렷자세 좀 해주면 좋겠어. 이런 게 부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탁을 가정에서 강요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탁일까요? 강요일까요? 우리 딸한테 이산아 엄마 물 한 잔만 갖다 줘 했는데 우리 딸이 싫어 이렇게 말했어요.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럼 부탁이었어요. 근데 싫어 그랬는데 기분이 확 상해요. 그럼 나는 강요했던 거예요. 같은 말을 했었어도.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다. 그래서 핸드폰을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안 집어넣었다. 그럼 내가 강요한 거예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은 이 사람이 안 들어줘도 돼요. 듣는 사람이. 그거를 생각하시고 부탁을 하시면 돼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말 많이 써요. 선생님 딱 왔어.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종쳐서 왔는데 얘들아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아무렇지도 않으셨죠.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시간은 거의 비슷해요. 자리에 앉아 한 번에 안 앉잖아요. 한 5번 말하잖아요. 빨리 앉아 자리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시간에 딱 왔는데 얘들아 지금 24명 중에 5명만 앉아있어. 진짜 당혹스럽고 화가 나잖아. 난 너네가 되게 시간을 잘 지키고 안정된 분위기에 수업하고 싶단 말이야. 앉아지겠니? 하면 비슷한 시간에 앉아요. 이걸 외워야 되나 싶죠. 이게 이제 약간의 외국어 같은 그런 연습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한두 시간 만에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막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막 스킬을 다 쓸 필요는 없고, 이거 서클 활동은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남으면 하려는 거였고요. 잠깐 한 1, 2분 남았죠. 공감은 여기 있는 이런 단어들이 다 공감인데요. 열심히 필기하시네요. 이런 말들이 다 공감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비 맞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게 공감이 아니고 그냥 옆에 서서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공감이다. 여러분이 노동인권 교육을 하실 때 너네는 이런 어떤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 가르쳐 줄게. 그런 식이 공감이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같이 살자. 뭐 이런 것들, 또 공감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충고 조언. 저도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이제 인식 자체를 이렇게 사람 자체와 그의 행동을 구별한다. 자는 애는 그냥 자는 행동을 하는 거지 그 애가 자는 애는 아니다. 구별하려고 하고 느낌과 생각을 구별해야 돼. 무시당한 게 아니고 그냥 서운한 거다. 그 다음에 니드가 이제 영어 이게 욕구인데 이 욕구가 뭔지를 그냥 평소에 살다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되게 화가 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어떤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거지?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저 사람은 어떤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으로 하고요. 상대방의 느낌이나 반응을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거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죠? 말하기. 이건 나중에 그냥 읽어보세요. 나중에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를 가실 텐데 우리 학교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랑 같은 교사분들도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